미국 여행을 하게 되면 한 번쯤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미국이구나. 진짜 스케일이 다르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장엄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끝없이 쏟아지는 물줄기, 그리고 그 물줄기뒤로 솟아오르는 물 한 개는 마치 자연이 연출한 거대한 무대 같았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의 양은 계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초당 28만 리터, 하루에 약 241억 리터의 물이 떨어지는데요. 이 물은 사람이 하루에 2리터씩 마신다고 가정했을 때 약 300만 명이 무려 10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유량이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많은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 여기가 무슨 바다도 아닌데 어떻게 이 정도 유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자, 오늘 저와 함께 탐험할 곳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인 나이아가라입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흔히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이 폭포를 생각하겠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는 하나의 폭포가 아니라 세 개의 폭포로 이루어진 폭포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폭포들은 나이아가라 강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폭포인 말구 폭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그보다 조금 작은 아메리칸 폭포와 가장 작은 브라이들 베일 폭포는 미국 뉴욕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의 국경에 걸쳐 있는 거대한 자연의 경계선인 셈이죠. 나이아가라 폭포의 역사는 약 1만 6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 시기 아메리카 대륙의 북부 대부분은 무려 1.5km 두께의 거대한 빙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빙하가 서서히 녹아들면서 거대한 웅덩이들이 생겼고, 그 자리에 물이 고이면서 지금의 오데오가 탄생하게 되었죠. 오데오는 영어로 Great Lakes인데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5개의 큰 호수를 말합니다. 슈페리어호, 미시간호, 휴런호, 이리호, 온타리오호로 이루어져 있죠. 이 오데오는 지구 전체 담수의 무려 20%를 담고 있으며, 실제로 가보면 크기가 너무 커서 마치 수평선이 있는 바다처럼 보입니다. 오데오 중 가장 큰 슈페리오 하나만 해도 면적이 무려 82,100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82%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이 5개의 거대한 호수에서 넘쳐 흐르던 물은 자연스럽게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물길을 만들어내며 지금의 나이아가라 강이 형성되었습니다. 호수들은 마치 계단과 같이 높낮이에 따라 차례로 연결되었고, 그 물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차례차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마지막에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량을 자랑하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과거의 나이아가라 폭포는 지금만큼의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한 해에 1,500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오지만, 예전엔 그냥 근처 가까운 도시에서 놀러오거나 동네 주민들이 피크닉하러 오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도 다른 폭포들과 마찬가지로 계절과 날씨, 강우량에 따라 물의 흐름이 들쭉날쭉했기 때문이죠. 기껏 시간을 들여 멀리서 폭포를 보러 왔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작은 물줄기만 졸졸 흐르고 있다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실망만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세기 중반 미국과 캐나다 정부 공동으로 나이아가라 강의 유량 조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낮 시간대에는 폭포의 장관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더 많이 흘려보내고, 밤이나 비수기에는 발전소로 물을 돌려 전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댐과 수문을 통해 유량이 정교하게 조절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는 사계절 내내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장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댐이 설치된 이후에도 나이아가라 폭포는 지속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 방식이 조금 놀랍습니다. 바로 폭포를 멈추는 것인데요. 폭포를 멈춘다고요? 정말 미국 형님들의 스케일은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미국이라 해도 폭포를 멈추게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고 수천 명의 인력과 대규모 장비가 동원돼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 1969년 세계의 폭포 중 하나인 아메리칸 폭포를 멈추고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하는 도중 작업자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하고, 작업 도중 유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긴급하게 대피하는 수동도 몇 번이나 있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폭포를 멈추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바위를 깎아내며 서서히 뒤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강력한 유속으로 인해 바닥 안반이 침식되고 있기도 하고, 이 침식을 방치하면 주변의 수력발전소, 교량, 도로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경우 수십만 명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정비 작업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리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자면 나이아가라 폭포는 자연이 만든 장관이자 인간의 기술이 유지하는 거대한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폭포의 물길을 멈췄을 때 그 밑에서는 과연 무엇이 발견됐을까요? 여러분은 관광지에서 물을 보면 보통 뭘 던지시나요? 네, 그렇죠. 보통은 소원을 담아 동전을 던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이 거치고 드러난 바닥에는 세계 각국에서 던진 수십만 개의 동전이 빽빽하게 깔려 있었고, 그 양이 워낙 많아 당시 언론에선 이거 모아서 정비 한번 더 하자는 농담 섞인 기사도 나왔다고 하죠. 하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조사팀은 그곳에서 뼈만 남은 시신 2구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신이 2구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미스터리였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과거부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물론 실족사도 있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는 이유가 가장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매년 약 40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빠른 물살에 휩쓸려 강 하류에서 발견되거나 혹은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관심과 유명세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목을 받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넘어 생존한 최초의 관종은, 아니 기록된 첫 도전자는 다름 아닌 환갑이 넘은 여성 애니 에디슨 테일러였습니다. 1921년 그녀는 자신의 63번째 생일에 직접 만든 참나무통 안에 몸을 웅크리고 들어간 뒤 그대로 나이아가라 폭포 위로 떠내려가 낙하하는 대담한 도전을 감행했죠. 당시 언론 홍보까지 하며 큰 명성과 돈을 꿈꿨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금세 식었고 큰 수익도 얻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이은 도전자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1928년 장 루시에가 고무와 강철로 된 구치 안에 몸을 싣고 폭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명성을 얻지는 못하고 이후에 폭포 근처에서 기념품을 팔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죽음을 무릅쓴 도전 끝엔 허무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폭포를 이기겠다며 도전한 사람 16명 중 간신히 절반인 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다음 정비 사업은 대략 30년 후쯤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땐 바닥에서 뭐가 발견될까요? 아마 동전도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 눈에 띄는 건 수만 대의 스마트폰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평균 4대, 매년 약 1460대의 스마트폰이 폭포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방문 계획이 있다면 꼭 스마트폰 손목 스트랩을 같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오디오 사고가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이랑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죠. 나이아가라는 원주민의 말로 천둥치는 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는 신비하고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떨어집니다.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고 가도 또 가고 싶은 참으로 경이로운 장소입니다. 한때는 나도 저 폭포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로 했는데요.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한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참고로 지식사피엔스도 그런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또 쏟아져 내리는 물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마치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나는 설레임 가득한 여행자처럼요. 이래서 새벽에는 글 안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감성 모드네요. 어쨌든 나이아가라 폭포는 정말 추천드리는 여행지이니 혹시 미국 동부를 방문하게 된다면 시간 내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출발하는 하루짜리 여행 상품도 많아요. 자,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탐험을 들고 찾아올게요.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사피엔스.